여기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눈 덮인 아슬아슬한 계곡 절벽 끝에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삶을 마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벌 장남이지만 사고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지 16년. 새 엄마에게 버려져 눈 덮인 산속에서 죽음을 선택하지만 낯선 여자가 나타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남자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반신 마비의 재벌 장남과 낯선 여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릴게요. 새벽 눈발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얼굴만은요. 무릎 아래론 16년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가로등 하나 없는 산악 도로였습니다. 커브길 끝, 절벽 바로 앞이었어요. 가드레일도 없는 곳이었죠. 휠체어 바퀴가 눈 위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곧 사라질 증거였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바람이 울부짖었어요. 어둠만 펼쳐진 깊은 곳이었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끝은 같을 테니까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 위에 휠체어 바퀴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산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흔적이었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밀고 또 밀었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멈추면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16년 전부터 그랬으니까요. 말을 잃은 사람의 마지막 독백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요. 제 어깨 위에도, 무릎 위에도 하얗게 쌓였어요. 곧 제 흔적을 지울 겁니다. 휠체어 바퀴 자국도, 제 존재도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니, 알아도 상관하지 않겠죠. 저는 천천히 바퀴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이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손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어요. 몇 센티미터씩 절벽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밀면 되는 거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끼는 감각이었죠. 손에 힘을 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잠깐,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이 새벽에, 이 산길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외침이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차가운 손이 제 휠체어 손잡이를 확 붙잡았습니다.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어요. 휠체어가 절벽에서 멀어졌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위험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 속에서 헐떡이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방한 재킷에 등산화였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숨이 가빠서 어깨가 들썩였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제 앞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스듬히 들고 제 얼굴을 살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없었으니까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배낭을 내려놓고 뭔가를 찾았어요.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여기 쓰실 수 있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얼어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적었습니다. 예. 그녀가 수첩을 받습니다. 혼자 여기 계신 거예요? 예. 다시 적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휠체어를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봤어요. 눈 위에 길게 이어진 바퀴 자국을 봤을 겁니다. 다시 저를 봤을 때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저, 산장에서 오신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 이 새벽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만 소리 없이 내렸어요. 저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생각하신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뻔했으니까요. 왜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버려져서, 필요 없어서, 살 이유가 없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쓸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녀가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산장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끝내려고 했던 일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여기 있으면 정말 위험해요. 상관없습니다. 수첩에 적었어요. 그녀가 수첩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상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녀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제발. 저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저를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 같은 사람을요.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적었습니다. 박현우. 박현우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소연이에요. 이소연.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현우 씨, 제발 같이 가요. 소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요. 오늘 밤만.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오늘 밤만이라면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요.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절벽과 반대 방향으로요. 천천히 밀기 시작했어요. 조심조심 가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휠체어 바퀴 자국을 따라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방금 제가 왔던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간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었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제가 남긴 자국을 지우듯이요. 춥죠? 거의 다 왔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네, 춥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산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건물이었어요. 1시간 전 제가 나온 곳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누군가와 함께요. 도착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휠체어가 멈췄어요. 산장 문 앞이었습니다. 들어가요.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랜턴을 꺼내 불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산장 안을 비쳤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요. 소연이 휠체어를 안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밖의 추위가 조금 차단되었습니다. 내일 생각은 내일 해요. 소연의 말이었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겐 내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소연과 함께할 내일을요. 그렇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요. 랜턴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이 작은 버너를 꺼내 조립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 벽을 응시했어요.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16년 전으로요. 저는 박현우였습니다. 도산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었죠. 15살이었어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저를 믿어주셨어요. 현우야, 넌 이 회사를 이끌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어머니는 늘 제 편이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최고야. 엄마 자랑이야. 따뜻한 미소와 함께요.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경영학, 경제학, 영어, 중국어까지요. 아버지를 따라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잘 보고 배워라. 아버지의 말씀이었죠. 저는 모든 걸 흡수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모든 게 끝난 날이었어요. 빗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어요. 오늘 시험은 어땠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잘 봤어요.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목소리가 어땠는지도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이 보였어요. 현우야. 어머니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왔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비명들이요. 그 다음은 어둠이었어요. 깨어났을 때 저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보였어요. 의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긴 게 아니었어요.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실어증입니다. 의사의 설명이었죠.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있으십니까? 의사가 제 발을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반신 마비입니다. 그 선고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한 완전 마비입니다. 걷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에서요. 어머니는요?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짓으로 물었어요.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유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지키려다가요. 충격 직전 제 쪽으로 몸을 돌리셨대요. 저는 살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돌아오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현우야, 미안하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 아버지가 재혼을 발표하셨습니다. 최정임, 새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현우 씨. 처음 만난 날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존댓말이었어요. 아들이 아니라 남처럼 대했죠. 그녀의 친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서준혁, 저보다 3살 어린 12살 아이였어요. 형, 잘 부탁해요.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어요. 식사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현우는 여기가 편하겠지?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버지 옆자리에서 구석 자리로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회의 참석도 중단되었습니다. 도련님, 회의는 당분간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서의 말이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말 못하는 장애인은 필요 없다는 거였죠. 대신 준혁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똑똑하구나. 아버지의 칭찬이 들렸습니다. 예전에 저를 칭찬하던 목소리였어요. 이제 그 목소리는 준혁을 향했습니다. 제 이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회의록에서 빠졌어요. 가족 사진에서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새 가족 사진은 아버지, 최정임, 준혁세뿐이었죠. 저는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부르지도 않았어요. 가족 사진 찍는다. 그 말조차 제게 오지 않았으니까요. 방문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하하, 준혁이 정말 재밌네. 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예요. 새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죠.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었어요.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피하셨어요. 아, 현우야. 잘 지내니?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으셨죠. 제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요.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빠르게 도망치듯이요.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간병인도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엔 24시간 누군가 있었어요. 1년 후엔 낮에만 왔습니다. 2년 후엔 일주일에 며칠만이었어요. 5년 후엔 한 달에 몇 번이었죠. 그리고 최근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구도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사라진 이름, 빈자리, 닫힌 문, 피하는 눈빛. 저는 투명해졌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그 집에 있는 물건 같았습니다. 아니, 물건만도 못했어요. 물건은 쓸모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나쁜 일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어. 누가요?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3일 전 새벽이었어요. 낯선 남자들이 왔죠.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곳 버려진 산장으로요. 현우 씨?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과거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연이 따뜻한 컵을 건네고 있었어요. 차 드세요. 따뜻한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뭐라고 쓸 수 없었어요. 과거를 떠올리면 괜찮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소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요. 컵을 입에 댔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16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따뜻함이었죠. 저는 소연을 봤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걱정이었어요. 1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이제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버려진 산장까지요. 소연은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일 전 그날 밤을요. 모든 게 시작된 순간을요. 아니, 끝난 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완전히 지워진 순간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3일 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도 없는 어둠 속이었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조용히 여셨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거칠게 열렸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죠. 여기 맞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뚝뚝한 음성이었어요. 그래, 여기.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누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일어나.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게 끌어올렸어요. 아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소리가 없었으니까요. 눈으로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은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휠체어 어디 있어? 저기.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휠체어가 끌려왔어요. 그들이 저를 거칠게 앉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잠옷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빨리 가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휠체어가 밀렸어요.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버지 방, 새어머니 방, 준혁 방. 모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못 들을 리 없었어요.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 발소리, 거친 숨소리까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걸요. 아니, 계획한 일이라는 걸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옮겼어요. 거실을 지났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을 지나쳤어요. 아버지, 새어머니, 준혁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새벽 공기였습니다. 밖에 검은 차량이 서 있었어요.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죠. 들어올려. 한 명이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휠체어째 들어올렸어요. 무겁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차량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이 검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밖을 볼 수 없었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16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죠. 창문에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배웅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죠. 그저 사라지는 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지켜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앞좌석에 두 남자는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윤곽이었어요.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같았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데려가는 걸까?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엔 부드러운 도로였습니다. 도시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빌딩, 신호등이었죠. 하지만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요. 국도가 나타났습니다. 눈 쌓인 길이었어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어둠만 펼쳐져 있었죠.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산길이었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어요. 눈 덮인 나무들이었죠. 얼마나 갔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냥 계속 달렸어요.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차가 멈췄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도착? 한 명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산 냄새였어요. 나무와 눈 냄새였죠. 그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휠체어를 펼쳐서 앉혔어요. 눈 쌓인 땅이었습니다. 바퀴가 눈에 푹푹 빠졌어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버려진 산장이었죠. 여기서 지내. 한 명이 말했습니다. 비웃는 듯한 톤이었어요. 잘 있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차에 다시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차가 돌아섰습니다. 떠나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어요.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눈 쌓인 산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어요. 산장을 봤습니다. 들어가야 했어요.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눈이 깊어서 잘 나가지 않았어요. 힘을 다해 밀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추웠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난방도 없었습니다. 수도를 틀어봤지만 물도 나오지 않았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식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어요. 전기도 물도 식량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고사 혹은 가출 처리.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처리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도산그룹 장남 박현우 가출 후 실종. 혹은요. 도산그룹 장남 박현우 산에서 사고사. 언론은 그렇게 보도할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휠체어 탄 장애인이 집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담요 하나를 찾아 덮었어요. 먼지 쌓인 낡은 담요였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왔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갈증을 달랬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추위가 더 큰 문제였으니까요. 손끝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어요. 다리는 원래 감각이 없었지만요. 이제 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여기서 얼어 죽을 바엔 제 방식으로 끝내자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나갔어요. 눈 쌓인 산길을 따라갔습니다. 커브길을 찾았어요. 절벽이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모든 걸요. 하지만 그때 소연이 나타났어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그 외침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산장 아니었어요. 소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잠깐 잠드셨던 것 같은데. 저는 수첩을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버려진 기억이 너무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소연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큰 차이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버너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눈을 녹인 물을 냄비에 올렸어요.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 좀 볼게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많이 얼으셨네요. 그녀가 제 손을 자기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천천히 녹여야 해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처음 본 사람인데요. 그것도 죽으려던 사람인데요. 궁금하시죠? 소연이 말했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것 같았어요. 왜 도와주냐고요? 맞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슬픈 미소였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적었어요. 소연이 수첩을 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가족 사고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에요. 부모님과 남동생이 한꺼번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원래 말을 할 수 없었지만요. 뭐라고 써야 할지도 몰랐어요. 저만 살았어요.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생일 파티에 가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저를 데리러 오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예요. 그녀가 다시 제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저도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어떤 건지요. 하지만 소연의 외로움과 제 외로움은 달랐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했죠. 비슷해 보이지만 달랐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같았을 거예요. 물이 끓었습니다. 소연이 티백을 넣었어요. 제게 남은 게 이것밖에 없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니까 괜찮겠죠? 컵에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뜨거워요. 저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소연도 컵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저기,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러려고 하신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묻는지요. 버려졌습니다. 수첩에 짧게 적었어요. 소연이 수첩을 봤습니다. 가족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 쓸 수 없었습니다. 필요 없어서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쥔 손이었어요. 그럴 리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럴 리 없다고 말하려던 거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도산그룹 장남 박현우. 걷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죠.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일 전 새벽에 남자들이 왔습니다. 적었어요. 저를 차에 태워 여기까지 데려왔죠.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소연이 수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살인 미수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도산그룹입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산그룹이요? 그 대기업?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소연이 수첩을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러려고 했는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죽으려고 했던 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탓할 수 없어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냐고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복수를 해야죠.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복수요? 적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요. 죽으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죠. 진실. 하지만 가능할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적었어요. 힘들어도 해야죠.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살아야 뭐든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요.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저 원래 일주일 등산 여행 계획이었어요. 혼자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둘이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같이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적었습니다. 괜찮아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있기 싫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혼자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적었어요. 천만에요.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쌓인 담요를 가져왔어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거라도 덮으세요. 제 무릎에 덮어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편하게 쉬세요. 그녀가 랜턴을 조정했습니다. 불빛을 낮췄어요. 내일 아침에 식량을 가지러 갈게요. 제 차가 산 아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내일부터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 내일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겐 내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이 있었어요. 소연과 함께할 내일이요. 저는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 제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16년 만이었죠. 잘 자요, 현우 씨. 소연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어요. 따뜻한 목소리로요. 소연 씨도 잘 자요.
수첩에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네, 잘게요. 랜턴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연의 윤곽이 보였어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편안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오늘은요. 그리고 내일도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반가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을 볼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연이 일찍 일어났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그녀가 배낭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식량을 가져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소연이 산장을 나선 건 아침 7시였습니다. 2시간 안에 올게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저는 창가에서 그녀가 눈길을 걸어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이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어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아니까요. 산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고 먼지 쌓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여기서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소연이 옆에 있어서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쌓인 산이 보였어요.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 풍경이 제 무덤이 될 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살아있어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들어왔어요. 무거웠죠? 수첩에 적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녀가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에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라면, 통조림, 물, 가스.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적었어요. 많이 먹어야 힘이 나죠. 소연이 웃었습니다. 특히 현우 씨는 체력을 회복해야 해요. 그녀가 버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점심 먹어요. 라면이지만요.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라면을 넣었습니다. 향이 퍼졌어요. 오랜만에 맡는 음식 냄새였습니다.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죠. 다 됐어요. 소연이 그릇에 라면을 나눠 담았습니다. 제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뜨겁고 짜고 맛있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체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였어요. 맛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소연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였어요. 16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게요. 현우 씨, 소연이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저희 이제 친구죠? 친구.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친구가 없었거든요. 16년간요. 친구. 될 수 있을까요? 적었습니다. 당연하죠. 소연이 웃었습니다. 이미 친구예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저에게 친구가 생긴 거였어요. 식사 후 소연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을 녹인 물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첩에 적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하지만 저는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소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같이 해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예쁘죠? 저도 창밖을 봤어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예쁩니다. 적었어요. 전에는 눈이 싫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가족 사고가 눈 오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은 눈일 뿐이니까요. 저도 눈이 싫었습니다. 적었어요. 처음 여기 온 날도 눈이 왔거든요. 이젠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맞았습니다. 비슷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연이 통조림을 열었어요. 이건 좀 부실하네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걸 가져올게요. 충분합니다. 적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함께 먹는 거면 무엇이든 좋았으니까요. 식사 후 소연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 다리 좀 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왜요? 스트레칭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적었어요. 괜찮아요. 대학 때 물리치료 공부 좀 했거든요. 그녀가 제 다리 쪽으로 왔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 다리를 만졌습니다. 아프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프지 않았어요.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천천히 다리를 펴고 굽혔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어요. 나아질까요? 적었습니다. 모르죠.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녀가 계속 마사지했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대요. 저는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16년간 움직이지 않던 다리였어요. 이제 와서 나아질까요? 하지만 소연이 말했습니다. 희망은 버리면 안 돼요. 제게 희망이 있을까요? 적었습니다. 있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게 희망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죽으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었어요. 그 자체가 희망이었죠.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할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요. 감사합니다. 적었어요. 천만에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친구니까요. 친구.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연이 랜턴을 낮췄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소연 씨도요.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잘 자요, 현우 씨. 잘 자요, 소연 씨.
랜턴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좋았다고요. 내일도 기대된다고요. 처음이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게요. 그게 바로 희망이었을까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살아야 할 이유였으니까요. 소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도 편안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매일 아침 산 아래로 내려가 식량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제 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느낄 수 없었지만요.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기적 같은 날이요.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녹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소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산장 앞마당까지 나왔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현우 씨, 소연이 불렀습니다. 한번 서보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서다니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네, 지팡이 짚고요. 그녀가 나무 막대기를 가져왔습니다. 산에서 주운 튼튼한 나뭇가지였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소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16년간 서본 적이 없었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힘을 주었어요.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지팡이 잡으세요. 소연이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꽉 잡았어요. 온 체중을 지팡이와 소연에게 의지했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세요. 1초, 2초, 3초.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소연이 제 몸을 받쳤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미안합니다. 적었습니다. 왜 미안해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3초나 버티셨잖아요. 3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16년 만에 선거였으니까요. 내일 또 해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매일 조금씩요. 다음 날도 시도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 다음 날도 시도했습니다. 또 넘어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늘 격려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5초, 7초, 10초. 버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니,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재활을 했어요. 오늘은 15초 도전해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10초, 12초, 15초. 잘하고 있어요. 소연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었어요. 앞으로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제 몸을 받쳤어요. 함께 눈 위에 넘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웃으시네요. 소연도 웃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냄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검은 연기였습니다. 아! 소연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물이 엎질러져 있었던 거였죠.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소연만 보였어요. 생각이 멈췄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도 없이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소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비틀거리며 이동했어요. 현우 씨, 소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도착했습니다. 팔을 뻗었어요.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었어요. 함께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소연이 제 위에 있었습니다. 안전했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소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방금 걸으셨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각이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움직여 봤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요. 움직입니다. 수첩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걸으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16년 만에요. 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목이 떨렸어요.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소연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부른 이름이었어요. 소연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더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현우 씨, 소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6년간 침묵했던 제가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요. 분명한 제 목소리였어요. 기적이에요.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맞았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소연,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좋았습니다.
제 목소리로 부르는 게요. 네, 현우 씨.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6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전했어요. 제 마음을요. 천만에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에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요. 소연, 또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좋았어요. 제 첫마디가 그녀의 이름이라는 게요. 네, 현우 씨. 계속 불러주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요. 제 웃음소리였습니다. 16년 만에 들어보는 제 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조금씩 움직였어요. 목소리도 내봤습니다. 발성 연습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현우 씨, 안 주무세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습하고 있어요.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내일 더 해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쉬세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일이 꿈 같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였고요. 목소리가 나왔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요. 소연이 있었기에요. 희망이 있었기에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소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10걸음 걸어볼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제 8걸음 걸으셨잖아요. 네. 볼게요.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이 어눌했어요. 하지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소연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연습해요. 하지만 음악이 아니라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뉴스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산그룹이 오는 금요일 후계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도산그룹. 제 집이었죠. 창업주 박동진 회장의 차남 서준혁 상무가. 차남. 저는 장남이었는데요.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가 계속 흘렀어요. 박 회장의 장남은 10여 년 전 사고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후계 구도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 맞았습니다. 완전히 지워진 거였죠. 현우 씨? 소연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첩 주세요. 소연이 수첩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버려졌다. 완전히 지워졌다. 이름도 존재도.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돌아가야 한다. 소연이 수첩을 읽었습니다. 돌아가시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어눌한 말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소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해요. 말했습니다. 도산그룹은 강해요. 그래도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었어요. 소연 씨는 친구잖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친구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요? 네, 대학 동기예요. 소연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태문.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일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문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오랜만이다. 부탁이 있어. 소연이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소연이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략하게요. 하지만 핵심은 전부 전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각한 사건이네. 김태문의 목소리였습니다. 증거가 있어? 지금은 없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차량 이동 기록이 있을 거예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사용된 차량은 분명 기록이 남아있을 거고, 산장 주변 CCTV도 확인해 봐야 해요. 통화 내역도요. 김태문이 말했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추적할 수 있겠네.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야. 당연히 도와야지. 고마워. 소연이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조사해 볼게. 김태문이 말했습니다. 며칠 시간을 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이 저를 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예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태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이동 기록 확보했어. 정말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산그룹 소유 차량 한 대가 김태문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그 산장까지 이동한 기록이 있어. 시간도 정확히 맞고 증거였습니다. CCTV는 산장 주변은 없어. 김태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도 진입로에 있었어. 그 차량이 찍혔어요. 통화 내역은? 이게 핵심이야. 김태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누군가와 통화했어. 그날 밤 새벽에. 누구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산그룹 부회장 김태문이 말했습니다. 최정임 새어머니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예상했지만 확인하니 달랐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충분해. 김태문이 대답했습니다. 차량 기록, CCTV, 통화 내역 모두 일치해. 이건 명백한 범죄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걸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걸요. 언제 올라갈 거야? 김태문이 물었습니다. 소연이 저를 봤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걷기도 아직 서툴렀어요.
말하기도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후계자 발표가 이틀 후였으니까요. 뭐래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후계자 발표 당일에. 좋아. 김태문이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무섭죠? 무서웠습니다. 16년 만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요. 하지만 가야 해요.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아야 해요. 같이 가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웠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소연이 있었습니다. 걱정 안 되세요? 물었습니다. 당연히 걱정돼요.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걱정돼요.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을 말해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돌아가는 거였어요. 도산그룹 본사로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새어머니도 준혁도요. 저를 버린 사람들을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대도 되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을 되찾는 날이었으니까요. 현우 씨,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저도요. 그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요. 무엇을요? 연습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말하기, 걷기. 그날까지 더 나아져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잘 될 거예요. 소연이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힘이 되었습니다. 소연 씨, 불렀습니다. 네, 함께 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친구니까요. 친구,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함께 싸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제 이름이 돌아올 거였어요. 두렵지만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후계자 발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소연이 가져온 옷이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6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제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네, 됐어요. 대답했습니다.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낼 겁니다. 김태문이 산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박현우 씨? 그가 저를 봤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김태문 변호사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모든 증거 준비했습니다. 김태문이 서류 가방을 보여줬어요. 이기실 겁니다. 그 확신이 힘이 되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소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대답했지만 떨렸어요. 16년 만에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어요. 눈 쌓인 길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저를 버린 그 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낯설기도 했습니다. 16년이 지났으니까요. 도산그룹 본사입니다. 김태문이 말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보였어요. 제 아버지가 세운 회사였습니다. 한때 제가 이끌 뻔했던 곳이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휠체어를 펼쳤어요. 지팡이로 걸을 수 있었지만요. 아직 오래 걸을 순 없었습니다. 가시죠. 김태문이 앞장섰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휠체어 탄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누군지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끝에 큰 문이 보였어요. 회의실이었습니다. 오늘 후계자 발표가 열리는 곳이었죠. 이쪽입니다. 김태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임원들, 기자들, 주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동진, 새어머니 최정임, 그리고 준혁이었죠. 문이 열리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휠체어에 앉은 저를요. 저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정임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휠체어를 밀며요. 소연이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김태문이 뒤를 따랐습니다. 단상 앞에 멈췄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16년 만이었습니다. 제대로 눈을 마주친 게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박현우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산그룹 창업주 박동진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박현우, 장남이 살아 있었어? 실종된 줄 알았는데. 휠체어를. 저 사람이.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어떻게냐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버려졌지만요. 최정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에 남자들이 왔어요. 저를 차에 태워 산에 버렸죠. 거짓말이야.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김태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차량 이동 기록입니다. 그날 밤 도산그룹 소유 차량이 서울에서 강원도 산장까지 이동했습니다.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국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검은 차량이 보였어요. 그리고 통화 내역입니다. 김태문이 계속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최정임 부회장과 그날 새벽 통화했습니다.
아니야. 최정임이 부인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겁니다. 직접 손대지 않고요. 자연이 대신하게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 아니야? 도산그룹이 장남을 벌였다고? 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불렀습니다. 16년 만에 부른 호칭이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힘들어 할까봐 피하게 됐구나.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를 투명인간 만들었잖아요. 이름도 지우고 존재도 없애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자격이 없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어요. 박현우라는 이름을요. 김태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후계자 발표는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장남이 생존해 있고 상속권이 유효하니까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내 자리야.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자리였어요. 애초부터요.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정임이 악을 썼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단상에 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섰어요. 저는 박현우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6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으러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주주들이 박수쳤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후계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는 그냥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삶을 찾으러 왔어요. 소연에게 갔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소연 씨, 불렀습니다. 네, 함께 가고 싶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새로운 시작을요. 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함께 가요. 두 손이 맞잡혔어요. 따뜻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정말 가는 거냐? 네,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것이 아니라요. 제 것으로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행복해라. 처음으로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저는 소연과 함께 걸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해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네. 함께요. 대답했습니다. 로비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앞을 향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요.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의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제작에 힘이 됩니다.